전 세계 스마트워치 패널 시장 1위 기업부터 이동 전화 서비스 1위 기업, 한반도 최대 초고층 랜드마크를 보유한 기업까지 야구 팬들에게 그리고 취준생들에게 사랑받는 그 이름. LG, SK, 롯데.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의 일원이 되기 위한 9회 말 투아웃, 역전 말로 홈런. 사업정보센터 여름날의 기적 시즌2 야구 특집편 지금 시작합니다. 플레이볼. 네, 취준생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 쌍방향 동시 소통 취업 콘텐츠의 혁명 금요 스페셜 어벤져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남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취업 콘텐츠의 정석인 한국직업방송과 대한민국 대표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만났습니다. 오늘도 역시 TV와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취준생들의 마음과 또 팬심의 마음을 모두 모아서 불타는 금요일을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네, 야구 특집! 특집! 네,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SK, LG, 롯데 야구팀을 가지고 있는 이 세 그룹의 공채 합격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자 이제 뭐 질문을 해보기 전에 뭐 좀 손가락을 풀어본다는 느낌으로 네. 채팅창에 뭐 본인이 응원하는 야구팀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팬 있나요? 제가 그때 저번 주에 한화 팬이라고 했다가 네. 이게 상관없다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저는 한화 팬입니다. 그렇죠. 사랑합니다. 네. 하나 팬이고요. 네. 저는 LG 팬인데요. 지금 채팅창에 계속 이제 어떤 팬들인지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힘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야구의 매력하면은 뭐니 해도 이 대진표가 어떻게 짜여지느냐, 또 어떤 그쵸. 팀을 만나냐에 따라서 승패가 바뀔 수가 있고 많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재밌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도 뭐 SK, LG, 롯데그룹을 만나면서 오늘 전략하는 거에 따라서 합격을 부르는 대진표를 여러분들이 짜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잡코리아 TV의 채팅창에 참여하셔서 올 하반기 공채 합격할 수 있는 대진표를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팅 참여 방법은요. 잡코리아 메인 페이지에서 잡코리아 TV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8월 18일 실시간 방송 보기 클릭하셔서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잡코리아 아이디로 로그인하셔도 되고요. 네이버나 카카오톡, 구글 아이디로도 로그인이 다 가능합니다. 편하게 들어오셔서 무료로 컨설팅 받으시는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국 직업방송과 그리고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대한민국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등과 함께 취준생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반기 공채 합격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취업 어벤져스 특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금요 스페셜 어벤져스 특집 오늘도 최고의 취업 전문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뭐 취업 컨설팅계에서 뭐 4번 타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자소서에서는 이분을 따라올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욕심이 납니다, 오프닝이. 아, 그래요? 네, 정말요? 저도 뭔가 하나 준비해야 돼요. 보여주시죠. 그럼 다음 주에 뭐 같이 한번. 그러게요. 다음 한번 주에 저희 같이 해볼까요? 준비해서 한번 나오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새 그룹의 합격 전략을 또 이제 대진표를 짜 주실 텐데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할 말은 없어요. 사실 뭐 이 세 그룹이 구직자분들한테는 선호도가 높은데 이 회사 말고 또 더 좋은 회사들이 또 많고 특히나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공채 위주로만 지원하지 마시고요. 또 탄탄한 그룹들 많으니까 오늘 방송하는 외 그룹들도 저는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네. 민혁 쌤이 워낙 페이스북에서도 라이브를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실시간 컨설팅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하신 이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샷이 아닐까 싶은데 또 위포트의 차재원 강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야구 특집, 야구광 차코치는 두산 베어스 팬인데 대체 두산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어쨌든 두산 잘하고 있지 않아요? 야구만 잘하면 되는 이 3개사의 채용에 대해서 네.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PD님의 어떤 욕심, 야욕이 야구 욕심이 빛을 발한 게 아닌가. 사실 야구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많죠. 그리고 야구 볼 시간에 지금 인적성 풀어야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시간 마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차코치님 오늘 새 네. 그룹 알아볼 텐데 네. 그 합격 전략을 살펴보면서 취준생들이 좀 유념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겉모습만 보고 대략적인 지원을 해서는 곤란하고요. 그 그룹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뭐 이따가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LG 같은 경우는 학점을 좀 많이 보는 부분들도 있고 롯데는 나랑 친밀하다는 이유로 접근하는 것도 곤란하고요. SK는 그 텔레콤 충, 이렇게 텔레콤 하나만 바라보고 모든 거 올인하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그런 이야기들 좀 유념해서 내가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 그룹사마다 어떤 걸 요구하는지에 따라 지원이 달라져야 함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민혁 쌤이 각 그룹의 공채 특징을 먼저 조금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SK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부터 서류 전형을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네. 저도 놀랐는데 30배수 정도를 서류 단계에서 정말 많은 인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SK는 3개사 중에서 가장 서류 전형의 문턱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반드시 도전을 하셔야 되고 LG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많이 봐요. 학교를 네, 학력을. LG는 학력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류 단계에서는 안 볼지 몰라도 결국에 이제 최종 가서는 검토를 굉장히 면밀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저는 지원하지 마시고 혹시 LG 관계자분 보시고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학벌을 안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내가 또 반박할게. 그러니까 LG는 학벌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 롯데 지금 어떻게 되죠? 야구 순위가? 롯데가 이제 네. 6위지. 6위. 네. 7위, 6위 왔다 갔다. 왜 반말을 합니까? 아니요. 추임새예요. 그래요? 반말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분이 롯데 야구를 야구를 몰라요. 이분이 야구를 모르기 아니 갑자기 때문에. 부끄러우니까. 아니 그동안 6위지 그러면. 솔직히 이 방송에서 본인 위주로 진행이 됐겠지만 본인이 야구를 모르시다 보니까 사실 오. 박세웅. 아 좋습니다. 박세웅 내가 알려줬잖아요. 그것도 방송에서 제가 알려드린 소스. 박세웅 전에 누구였죠? 염종석. 염종석. 그 전에? 네. 최동. 그렇지. 그렇죠. 자, 롯데 뭐라고요? 롯데 이렇게 방송이 롯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를 못하지만 이번에 정말 그 하반기 공채 때 대변신을 하고 있잖아요. 인적성도 그렇죠.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죠. 구직자분들이 너무 겁내지 마시고 지원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여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긴 하지만 백화점이라든지 면세점은 여전히 이제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그 칠성 음료라든지 이런 제과보다도 백화점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럼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LG하고 롯데는 학교를 많이 본다. SK는 본다. SK텔레콤은 본다. 본다. 네. SK 하이닉스 케미칼 같은 롯데 케미칼이죠.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노베이션 에너지 회사들은 그래도 문턱이 낮은데 문과 주로 진입하는 회사들은 학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보기 때문에 결국은 봐요. 우리가 무조건 안 본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민혁 쌤께서 이제 새 그룹의 공채 특징에 대해서 살펴주셨는데요. 차코치님, 네. 그렇다면 새 그룹의 지원자들의 성향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성향을 논하기보단 합격자들의 성향을 논하는 게 사실 맞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면 네. 지원자분들은 다 계중 없거든요. 밝은 애도 지원하고 어두운 애도 지원하고 이제 내가 얼마만큼 그 관심이 있느냐의 차이를 단순한 내 관심으로만 보기 힘들고요. LG 같은 경우는 자소서 항목만 봐도 구체화해서 적어달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리부터 본인이 단순히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알고 있다가 아니라 거기 알고 있는 그 사업에서 내가 뭐를 해줘야 될까까지 고민하는 좀 사려 깊은 지원자를 선호하는 게 아닐까라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로 롯데 같은 경우는 뭐 민혁 쌤 말씀도 있으셨지만 분명 다들 롯데 백화점만 바라볼 거잖아요, 그죠? 그 뭐 TO를 많이 묻는데 TO도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좀 성향들 자체가 약간 복권 심리? 지금 용어가 안 떠오르는데 이렇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듯한 좀 본인에 대한 정리나 내용을 좀 따져야 되는데 자꾸 몇 명 뽑을까요? 몇 배수예요? 좀 질문도 나오겠지만 인적성이 새로 도입되면 몇 배수 걸러질까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견적 보는 느낌, 방 보러 온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제가 세 분이 계시잖아요. 네. 어느 회사에 적합한 것 같아요? 나 먼저 할게. 이런 걸 하란 말이야 방송 때 대본대로 하지 말고. 기분 안 좋았어? 이남규 왜 갑자기 화를 아나운서는 제 생각에 본인이 불리하니까 갑자기 또 롯데요. 롯데백화점. 왜요? 어떤 점? 어, 그리고 롯데입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 팬인데. 아니,
롯데백화점, 이윤정 아나운서는 SK텔레콤, SK 그리고 유행 습니다 캐스터는 잘 LG? 몰라요. 제가 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여지는 인상으로 봤을 때는 LG? LG전자나 롯데 쪽이 아닐까. 어떻게 딱 하나하나 네. 딱 들어맞게 어떻게 되네요. 끼워 맞추는 거 아니죠?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멘트 재밌네. 아니, 멘트 좋네요. 끼워 맞추다니요. 외모만큼이나 멘트가 네. 좋아요. 아유, 그러니까 합격하시는 분들, 지금 재직 중이신 분들의 어떤 이미지나 있어요. 이미지 있어요. 관상이나 이런 걸 그렇지. 떠올렸을 때 동의합니까? 저도 부분 동의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낙연 아나운서 롯데 맞습니다. 아, 롯데. 네. 왜요? 왜 어떻게? 양상 코프레 있어요. 이 눈썹에 롯데 적혀 있어요. 관상으로 네. 아니, 느낌이 있어요. 아, 진짜. 내가 롯데를 갈 상이더냐. 아 진짜 그 합격하신 분들의 이미지나 인터뷰 그리고 설명회를 가봐도 이런 스마트한 이미지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죠. 이낙연 아나운서 느낌이 있고 이윤정 아나운서야말로 진정한 LG U 플러스 사원의 미소가 SK라고 아닐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LG U 플러스요? 네네. 참고로 LG U 플러스는 작년부터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오겠죠 이제 또 새롭게. 생각이 안 할 거예요. 얼리버드 LG. 채용은 못 있었어요. 들어가겠네요. 얼리버드 플러스. ICT 채용은 있었고 제가 LG U 플러스의 거래선이었기 때문에 회사를 가보면 이런 느낌의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네. 유행 네. 캐스터분은 롯데, 롯데 어디요? 코리아 세븐. 그 코리아 네. 세븐? 네, 코리아 세븐이긴 한데 네. 입사 후 6개월 내 퇴사. 근데 미안한데 네, 그런 느낌이. 세 분은 말할 그 생각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그냥 정해놓은 뭐 거잖아요. 각 이미지 그러니까. 정해진 걸로 하고 미안합니다. 시청자들 이런 걸 좋아해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진 보고 좀 계신 올려주세요. 거니까 네. 이렇게 뭐 되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 또 네. 야구 특집이다 보니까 뭐 마음에 들었다. 지금 뭐 민혁 쌤이나 재원 쌤이 말한 게 뭐 이거는 뭐 홈런감이다 이렇게 하면 댓글에 뭐 홈런, 2루타, 3루타 이렇게 재밌게 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소통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만약에 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잘못했다, 그건 좀 아니다, 무섭다, 유유 이러면은 그거 있잖아요. 볼, 그리고 병살, 병살, 사고 막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서 야구 저희와 잘 모르죠. 저 볼이 뭐야? 스트라이크의 반대. 볼, 네, 병살, 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희생 플라이야. 네, 표현을 해주시면서 저희와 소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2017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필승하는 대진표를 짜기 위해서 나와 경쟁하는 다른 취준생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조선 최고의 관상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7 KBO 야구 특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LG는 4위, 롯데는 6위, 그리고 SK는 7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반기 공세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연 내 경쟁자들은 어디에 지원을 할지, 또 누구를 어떻게 벤치마킹해야 할지 설문조사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설문조사입니다.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일단 LG, SK, 롯데 한 그룹씩만 준비하는 분들은 10% 미만이었습니다. 역시 57.5%로 두 곳 이상 지원할 예정이라는 분들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설문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그룹에 지원하는 이유는 그 다음인데요. 일단 31.1%가 문과생 채용 비중이 높아서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이 2위가 기타인데 이 기타에 대한 설문조사는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스펙을 덜 본다고 해서 공채 전형이 단순해서 자소서 작성이 비교적 수월해서 롯데 같은 경우는 뭐 비교적 덜 본다, 단순하다, 수월하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이 기타 항목에 대한 답변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싶어서 가고 싶었던 회사라서 이게 약간 글씨체도 그렇고 좀 되게 진지하네요. 꼭 가고 싶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계열사가 있어서 굉장히 진심이 묻어나는 답변입니다. 전역 후부터 희망 기업이었다. 이분 아마 지금 채팅방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소 눈여겨본 기업이다. 유통업계에서 일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타 기업에 비해서 복리후생이 좋아서라고 답변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그룹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개하겠습니다. SK그룹에 지원하는 이유는 34.4%가 연봉이 높아서라고 답변해 주셨고요. 그 다음은 복리후생이 좋아서, 기업 이미지가 좋아서, 채용 규모가 커서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SK하이닉스는 현재 올해 공채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SK 같은 경우는 뭐 높다, 좋다, 크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취준생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SK 다음 LG 가도록 하겠습니다. LG그룹에 지원하는 이유는 54.7% 엄청난 1위입니다. 기업 이미지가 좋아서입니다. 그 다음은 복리후생이 높아서 또 연봉이 높아서였는데요.
근속 연수가 길어서 기타 등등의 순이었습니다. 아마 LG 같은 경우는 뭐 좋다, 높다, 약간 높은 부분, 복리후생이 좋고 연봉도 높고 약간 이런 부분의 뉘앙스를 취준생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SK와 롯데, LG 지원자들의 생각과 이 공세가 일치할지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저희 쌤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설문조사를 봤더니 세 그룹이 정말 특징이 다 달랐습니다. 뭐 롯데 같은 경우에는 취준생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친근한 기업이고 SK 같은 경우는 뭐 연봉이 높고 요즘 채용 규모도 많고 이런 네. 정도를 꼽았는데 LG 같은 경우에는 뭐 취준생들이 접할 수 없는 좀 고가의 전자제품들이 많은 기업이죠. 네, 본인 돈으로는 또 살 수 없기도 하고 또 살 이유가 없기도 하죠. 냉장고, TV, 뭐 취준생들이 집에서 가전제품으로 또 많이 만나고 있고요. 또 치약이나 샴푸, 비누 같은 생활용품은 또 많이 접하다 보니까 또 집에 있는 걸 대부분 쓰기도 하니까 거리감 자체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접근성이 좀 다른 세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자소서를 쓸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각 기업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자소서 같은 경우에 이 세 그룹이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들이 자소서를 못 쓸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 나오는 이 기업들 자소서를 생각보다 잘 써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정말 못 쓰는 기업들은 보통 CJ라든지 좀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랑 좀 친숙한 이런 기업들은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무슨 햇반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 세 그룹 다 제 책에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합격했던 사례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그 사례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SK 같은 경우에도 텔레콤을 지원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기 핸드폰이라든지 뭐 통신 이런 거 이용하면서 뭐 느꼈던 걸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직자분들이 그 정도 수준은 이제 더 이상 아니고요. 상권 관리라든지 또는 뭐 최근 들어서 뭐 알뜰폰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통신 어떤 규범 이런 것들 변화함에 있어서 영업 관리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구체적인 전략들을 쓰시는 분들이 예전엔 굉장히 희귀하고 극소수였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댓글들 나오네요. 지금 햇반 탈락.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소비재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실수를 범할 수 있으나 이런 소위 B2B라든지 제조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경쟁자들 자소서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롯데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또 가고 싶어 하시다 보니까 경험 자체를 쓰실 때 저희가 방송 때 말씀드린 그런 현장 방문 이런 것들을 주력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만 저희가 복습을 좀 해보면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집 앞에 있는 동네 뭐 백화점을 가본다라든지 마트를 가본다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회사가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방문을 해주시길 제가 좀 강조를 드릴게요. 지금 댓글 굉장히 또 많이 올라오네요. 수준이 네, 한번 높아졌다. 봐주시죠. 직무 역량 중심으로 많이 네. 보시는 것 같던데 관련 경험이 없거나 과거에 아예 다리면 가능성이 아니요, 가능성이 건가요? 있죠.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엔 사실은 정확하게 경험이 매칭되는 경우는 없어요. 저희가 예전에 뭐 현대자동차 방송도 하고 했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들은 차근차근 저학년 때부터 내가 뭐 인턴이라든지 이수 전공 과목 이런 걸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과분들이 뭐 롯데백화점 가기 위해서 뭐 SK텔레콤 가기 위해서 평소부터 노력하는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상대적으로 예전 방송에 비해서는 여러분들 좀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아마 그 문과분들이 많아서 서로 눈치 보시는 것 같아요. 맞지?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또 질문들 많이 오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정말 이런 기회에서 여러분들의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 좀 파악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자소서 수준이 상향 올라오네. 평준화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소서 관련해서 질문 조금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코치님 학생들은 보통 어떤가요? 예, 저도 뭐 조쌤 말씀에 절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이과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본인이 단순하게 특정 공모전부터 프로젝트 참여했던 걸 잘 정리해서 내면 되겠지.
뭐 이런 접근만을 해서는 곤란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해왔던 걸 정리하는 것은 물론 내가 어떻게 기여하는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는 글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관련된 사업에 대한 안내를 단순히 그냥 채용 설명회 때 인담자가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 적거나 옮기기보다는 실제로 현업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좀 질문을 구체화해서 좀 접근해 주신다면 좀 더 나은 글과 말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 시험 마치고 직무기술서 관련된 걸 작성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텐데, 본인이 직무기술서를 위한 정리를 할 게 아니라 남은 요 기간 보름 동안 시간 좀 남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직무기술서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LG전자나 LG 관련 계열사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쪽 지원할 때도 참고하시는 그런 자소서와 면접의 어떤 툴박스를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 아까 올라온 거 보니까 경쟁사 백화점 면접 떨어졌는데 롯데백화점 인턴하는데 뭐 불이익 있냐 뭐 이런 질문인가요? 면접에서 이 점을 면접. 어떻게 커버해야 될지. 면접에서 이 점을 어떻게 커버해야 되냐? 어디면 그러니까 경쟁사는 떨어졌고 백화점에서 최종에서 네. 떨어졌는데 네. 이제 롯데백화점 면접에서 아하. 이거를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될지. 근데 이분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원인을 일단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 주로 전형 자체에 탈락이 아픔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답변 내용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는 논리적으로 했는데 왜 이게 안 먹혔지?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너의 미소를 봐. 대화를 했는지를 보고 본인이 너무 가고 싶다고 워너비 뭐 이렇게 얘기를 꺼냈다면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구체적인 원인을 몰라요. 봐봐, 거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난 원인을 알 것 같은데. 본인의 어떤 미소. 나 저분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구죠? 누구죠? SH. SH? SH일 것 같아. 저희 주변에 아는 분일 것 같은데 네.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제발 그분이 아니길. 그거는 이제 본인이 좀 약간 교만한 거예요, 생각이. 무슨 말이냐면 백화점 회사에서 내가 A라는 곳에 붙었다고 해서 B라는 회사도 붙어야 된다는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회사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내가 붙었다고 해서 뭘 아냐 아닌데요? 삼성전자에 내가 붙었다고 해서 LG전자에도 합격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들어, 주목해서. 삼성전자에 합격했다고 해서 LG전자에도 합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면접관들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롯데백화점에서 불합격했거나 현대백화점에서 떨어진 거에 대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뭐 백화점 갔을 때 얘는 왜 다른 백화점 떨어졌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분도 그렇지 않아요? 뭐 YTN의 아나운서가 됐다면 모든 케이블 채널의 아나운서가 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런 그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선호하는 이미지라든지 모습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영상 보시는 우리 구직자분들이 좀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홍기찬 쌤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기 학생 중에 삼성전자만 된 학생들이 되게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만 되고 다른 회사는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회사에 됐으니까 다른 회사도 다 될 거라는 그런 착각을 좀 하지 마시고, 아까 전에 질문 보다 보니까 어떤 또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있던데 컴퓨터공학과는 자소서를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상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안 돼요. 컴퓨터공학과는 물론 전공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컴퓨터 전공자들 안에서도 내가 뭐 소프트웨어 쪽을 전공했는지 하드웨어 쪽을 전공했는지 또는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이런 점들을 내가 어필해야 되는데, 그게 이력서상에서 어필할 수 있는 공란이 거의 없어요. 자소서상에서 어필을 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대화를 하면은 혼란스럽거든요. 뭐가 정답인지를. 그래서 좀 모호했던, 평소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도 한번 올려서 점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시간 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원하고 싶은 회사와 또 인턴 경험이 있는 회사의 업종이 다른데 자소서에 적어도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렇죠. 안 될 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는 롯데 코리아 세븐인데 내가 인턴을 했던 회사는 어디 뭐 교육 회사다. 그럼 분야가 교육 쪽이랑 CVS 편의점 쪽이랑 분야가 다르니까 이 경험은 쓰지 못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조직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직무 역량이지 똑같은 해당 분야에서의 경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랑 역량이 일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뭐 제 책이라든지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스타라는 거랑 스타를 통해서 얻은 역량은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고요. 또 계속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 계속 거죠. 올라오고 좀 전에 있습니다. 질문 하나 제가 봤는데 1분 전에 질문 뜬 건데 네. 대외 활동 경험과 학생의 경험 써도 네네. 좋나요? 라고 이렇게 경험의 가능 여부를 묻는 분들이 계신데 뭐 하신 말씀에 이어서 바톤 터치를 하자면
그 경험이 마패같이 이렇게 나 이 경험 없으면 붙고 안 붙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네. 학생의 경험도 뭐 짜치게 헤어룸식에 뭐 애들이 전년보다 40% 안 모여갖고 어플을 개발해서 팝업을 알려서 애들을 모으게 많이 했어요. 성과 있죠?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같은 학생의 활동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내가 했던 활동이 좀 지엽적일지라도 그 안에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거나 직무에 필요한 태도나 자세, 내 할 일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 눈, 뭐 이런 쪽으로 좀 정리를 해줘야 본인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고 그 정도의 얘기는 성장 과정 내에서 그냥 적당히 쓰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볼 수도 없게 하는 점은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아까 초반에 민혁 쌤께서 LG 쪽에서 이제 학벌을 많이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질문 올라온 것 중에 뭐 화학이나 이공계 쪽도 많이 보는지. LG 화학 경희대, 경희대. 인하대, 중앙대 이런 친구들이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게 학생 중에 그 경희대 학생은 홍진호. 아, 그렇죠. 그 친구는 깔끔하네. 그러니까 LG 화학이 원래는 확실하네. 동부 파만농이라고 있어요. 네. 농약 치는 회사. 아, 거의 독과점 하는 회사인데 LG 화학이랑 합병이 됐거든요. 넘어갔죠. 네, 넘어갔죠. 그래서 제가 그 학생 학벌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요. LG 하우시스도 학벌을 많이 봐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공계가 메인인 회사들 중에서 학벌을 많이 안 보는 회사는 삼성이랑 현대차. 그러니까 규모를 많이 가져가는 회사들은 학벌을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질문 주신 회사들은 100명을 뽑지 않거든요. 거의 한 5, 60명 정도 수준의 채용을 하기 때문에 45에서 최종적으로 60명 정도 네. 뽑아요. 하우스. 그리고 아까 전에 LG 생활건강은 당연히 보죠. LG 생활건강은 문과 위주 또는 디자인 위주의 회사이기 때문에 제 학생도 LG 생활건강 외대, 세종대 외대 서울, 세종대, 외대. 그 퇴사했어 근데 그분도 저런. 네, 다니다가 퇴사하기도 아유. 했고 하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 화학은 덧붙이면 학점을 본다고 명확하게 채용 설명회 때 말을 했어요. 2015년 하반기 서강대에서 담당자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학점, 전공 학점을 전체 학점보다 더 확실하게 본다고. 근데 이건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이 저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고 뭐 PT 면접이라든지 토론 면접 진행을 블라인드로 해보고 그 결과를 보니까 공교롭게 학벌이 좋은 친구들이 위에 가 있는 거지 그런 면접에서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무시한 채로 너는 학교가 뭐 예를 들어서 지방대 어디니까 뭐 그 선입견을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아시고요. 기준을 확실히 말해주니 좋네요라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 저런 분들이 잘 돼요. 아까 그 아까 아까 그분이에요? 그 친구예요. 네. SH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했어요. 아닌데요. 아닌데. 아닌데요.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네. 이게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은 올라가서 안 보이지만 아까 봤던 것 중에 뭐 IT 쪽에 2년 정도 경력이 있는데 대기업 신입으로 이직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이직 사유를 뭐라고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분의 실제 이직 사유부터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분이 억지로 거짓을 덮으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더 큰 포부를 위해 직장을 옮겼어요. 믿지 않거든요, 절대. 이분이 일단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관련되지 않았던 쪽에 일을 2년 동안 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뭔가 좀 고가적인 면에 문제가 있었다거나와 같이 정확한 이유를 먼저 본인이 인지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 단계별로 설득을 해주는 식의 답변이 중요해요. 이를테면은 본인이 희망했던 어떤 직장관이나 직업관에 반하는 정도? 혹은 솔직하게 뭐 회사의 어떤 규모의 문제나 축소 이런 쪽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담백하게 지원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이직 사유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고요. 특히 이제 IT 쪽 전공자들, 통신이나 전자,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많이들 물어보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IT 쪽 직무에서의 이직은 굉장히 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흠집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무 겁낼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는 2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퇴직 사유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궁금해하겠습니까? 근데 많이 물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딱히 그거는 본인 스스로 네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퇴사 사유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뭔가 눈치 보는 거지. 정작 면접관은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단하다고 네. 보지도 않는 데다가 그나마 있는 이력이 이직 이력인 거야. 그래서 묻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 또 떨어지고 또 네. 떨리고. 그러니까 그렇지. 무슨 그런 식이죠. 뭐 법적으로 내가 횡령을 했다라든지 아유, 또는 윤리적으로 문제 있네. 뭐 문제가 있어서 그 권고 사직이나 징계 면직된 어떤 이런 사례가 아니라면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그 어떤 사유도 상관이 없어요. 뭐 야근이 많았다라든지 제 학생 중에 영업
그 담당자였는데 퇴사한 이유가 선배를 때려서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하면 이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 방금 또 질문 하나 올라온 게 SK 하이닉스 관련? 네, 태희89님인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종에서 모든 전형 합산해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결국 면접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블라인드 그 제로 베이스의 면접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말이냐면 서류 단계에서 20점, 인적성 30, 1차 면접 25, 최종 5 이렇게 하는 회사 없어요. 이런 식으로 면접 진행하지 않고요. 쭉 여러분들이 평가받았던 그 점수 항목들이 있거든요. 한 50개 정도 돼요. 보통 항목이 최종까지 가려면. 그럼 그거를 다 누적 그 기록됐던 것들을 면접관들이 종합적으로 봐요. 그래서 최종 이 지원자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점수들이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 전형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 전형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PT 면접에서는 못 봤지만 인성 면접에서는 뭐 뒤엎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궁금한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채팅방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SK와 LG, 롯데그룹에 지원하는 취준생들은 어떤 준비에 매진하고 있을지 사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엔캐스터가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유혜인입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이번 SK, LG, 롯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한데요. 자소서를 100장 써봤다, 아니면 뭐 사주를 보러 갔다, 타로를 보러 갔더니 넌 이번 9월에 롯데를 갈 사기다, 이런 식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채팅방에 많이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홈런, 어떤 게 홈런이죠? 궁금합니다. 장외 홈런인 것 같고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신 분들이, 감사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들이 꼭 하반기 공채 합격하실 겁니다, 여러분. 두 분 케미가 너무 웃김. 저도 이거 공감합니다. 롯데 인적성 강화된다던데 많이 어려워질지 궁금합니다. 3루타,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공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들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를 좋아합니다. 박세웅 개인 팬인데요. 선생님들이 박세훈 얘기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다시 설문조사로 돌아가서요. 과연 많은 취준생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 결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준비한 항목은 43.6%가 자기소개서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면접, 인적성, 직무 이해 순이었는데요. 이것도 또 LG, SK, 롯데 순으로 비중이 조금 달랐는데요. 그럼 그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해당 기업 공채를 준비하며 가장 어려운 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아까 43.9%가 자기소개서를 준비한다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운 것도 33.1%로 자기소개서였고요. 그 뒤로 면접, 인적성, 직무 이해도 순으로 똑같았습니다. 준비하는 게 많은 만큼 어려운 건 똑같겠죠. 그 순위 똑같았습니다. 다음으로 SK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개하겠습니다. SK 지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건 역시 34.4%로 자소서였고요. 그 다음은 면접 23.4%, 그 다음이 인적성 순이었습니다. 반면 LG그룹 지원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소서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죠. 46.9%였고요. 그 다음이 18.8%, 면접이 15.6%를 차지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롯데, 제가 사랑하는 롯데. 34.4%가 자소서, 그리고 27.9%가 면접, 인적성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11.5%였는데요. 지금 이 세 그룹이 과연 어떻게 채용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거를 준비해야 할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역시 쌤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지원자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유엔캐스터가 정리해서 전해줬는데 정리해준 동안에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LG 인적성을 헬지라고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건지 묻고 있거든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적성 LG 저는 인적성을 본 세대는 아닌데 저희 학생들 보면은
찍었다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확실히 정확도를 많이 보고요. 난이도상으로 봤을 때는 H맵보다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H맵보다 어렵다. 네, H맵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사트가 가장 쉽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의외로 SK, CT하고 LG 인적성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하셔야 되고 근데 사실은 구직자들 중에서 뭐 이거야 좀 약간 번외 얘기지만 LG를 1순위로 생각하고 입사 준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있으시면 좀 남겨주세요. 나는 진짜 뭐 간혹 있어, 간혹. U+ 같은데. 간혹 있어. LG U+? 네. 거의 없어. 거의 공대 없어.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LG전자, HA 사업부를 내가 1순위로 생각한다? 또는 뭐 VC 사업부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아마 그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사전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 인적성도 한번 보면 이번에 인적성을 강화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G사트 정도로 준비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뭐 당연하죠.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롯데가 롯데 백화점 1순위다 할지라도 삼성은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G사트를 베이스로 인적성 문제를 푸는 게 맞고 영역별로 본인의 약점에 맞게 그 영역 위주로 좀 집중해서 풀어줄 필요가 있겠어요. 수출이나 뭐 언어 추론 이런 쪽이 약한 분들은 각각의 문제들이 있거나 LG 같은 경우는 그 채용 홈페이지에 인적성 예시 문항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참고해서 가이드를 보셔도 좋을 것이고 뭐 네. 지금은 시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본인이 문제를 푸는 게 좀 여의치 않다면 뭐 외부 강의가 됐건 뭐 무료 동영상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이고요. 지금 뭐 질문도 보니까 저는 LG가 1순위예요라고 DBW님. DBW LG 어디가 1순위세요? LG 어디니? LG 디스플레이겠지 뭐. 네, 뭐 구체적인 1순위면. 분야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이야말로 헬 아닌가 하셨는데 그렇죠. 디켓은 진정한 헬이죠. 두산 베어스 화이팅. 네. 그렇습니다. 근데 두산이 왜 이렇게 채용을 안 하는 겁니까? 두산은 일단 뭐 유동성 문제로 사업 그 그룹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요즘이고 제가 뭐 두산 사람도 아닌지라 야구만 잘하는 그룹이라. 네. 자, 저희가 다음으로 이제 설문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아무래도 이 자소서에 역시나 가장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자소서를 많이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우리가 뭐 6월달, 7월달부터 여름날의 기적 시즌 2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자소서가 완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전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소서에 대해서 체감을 비로소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면접에 대해서 아까 전에 유엔 캐스터 읽어주신 거는 좀 비중이 낮더라고요.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면접에 대해서 더 많은 준비를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면접에 대한 준비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실시간으로 답변을 여러분들이 주시고 계시네요. LG화학은 얼마나 뽑나요? 뭐 2자릿수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아까 보니까 전 좀 의아했던 건 SK그룹 자소서가 좀 굉장히 까다롭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비중이 낮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만큼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자소서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좀 비중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비중이 낮아졌다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예전에 한 3, 4년 전에 비해서 낮아졌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정말 SK 서류 통과하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서류 통과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력이나 면모를 보면은 학점이 되게 높다라든지 뭐 여전히 몇 개 회사들 같은 경우엔 그런 경우가 있지만 뭐 학교가 되게 좋다라든지 이런 경향이 강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뭐 저희가 예전에도 다뤘지만 자소서 항목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변화가 됐고 인사 담당자들이 무엇을 평가하는지도 조목조목 다 밝혀주고 있잖아요. 뭐 군대 경험을 쓰지 말아라, 최근 3년 내 경험을 써라 이런 식으로 평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좀 진입 장벽은 낮아졌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자소서 관련해서 일단 뭐 지금은 완성이 돼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SK 지원자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자소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는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점검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수정을 해야 되니까 네.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민혁쌤 이제 수정을 할 때 자소서에서 SK 쓸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요한 항목은 저희가 그 4개 항목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수요일 날 짚어봤어요. 그래서 재방송을 보세요. 네, 다 간단하게, 얘기하지 간단하게.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4개 항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이 제가 이공개분하고 인문계 이렇게 합시다. 수요일 날 방송 본 분 중에서 내가 SK 정말 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제가 어떤 항목이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실 수 있다면 당신은 그분에게 이미 뭐 어떤 거 하반기 해주실 건가요? 합격이에요.
그게 이해가 끝인가요? 네? 뭐 네, 그럼요. 커피라도. 이게 소통하는 방송이에요. 아니, 너무 일반적이잖아 이거는. 아니야. 아니, 여러분들이 학생의 니즈가 있는데 그래도 아니 그거를. 수요일 날 여러분들 아, 분명 또 해달라고 또 이렇게 말씀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걔네 롯백. 아 나오잖아. 저봐. 3번 나왔어. 태희님 그렇지. 저런 분들이 있단 축하합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K89. 바람직한 방송. 네, 축하해. 3번 항목이 왜 중요했는지 제가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잡정보센터를 좀 꾸준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네. 어벤져스만 여러분들이 보실 게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아, 그러네요. 우등생. 네. 자, 그렇다면 차코치님께 여쭤볼게요. 그닥 중요하지 않은 항목인데 취준생들이 또 매여 있는 항목들이 있다면 좀 어떤 건지 그거는 좀 그렇죠. 이 항목에는 좀 매달리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부탁인 게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이제 성격의 장단점. 정말 고전문학 같은 거의 관동별고급인데 여러분들이 단점을 말해놓고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 이메일 방송이나 뭐 인터넷 강의 수강생들도 치명적인 단점인데 이걸 어째?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유부단해. 내가 우유부단해서 의사결정을 못 내. 어쩜 좋지? 내가 고집이 세. 날 싫어하지 않을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점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접근보단 본인이 그 성격의 단점이 남과 함께 일을 하거나 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 선에서의 개선된 정도를 보여주는 글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단점이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 거 이런 좀 컨텐츠 그 소스에 집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고요. 왜냐면 그 글 자체가 평가하는데 그 큰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변별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 부분은. 또 하나는 성장 과정이거든요. 대표적인 악유가 이제 어릴 때부터 했던 성장 과정 적어도 돼요, 안 돼요? 군대 얘기, 나 유격 2번 했는데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말씀드리지만 그때 어떤 걸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내가 어떤 걸 교훈으로 내가 뭔가 내재화돼서 나라는 아이의 시그니처가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군대 경험 중에도 내가 PX병을 했다. 그럼 걔는 편의점 영업관리자 하면 되거든요. 마트나. 그럼 그땐 군대 경험 써도 돼. 이렇듯 여러분들이 내가 뭘 했다 자체에 객관화된 표현으로 맞아요 틀려요를 수학 공식처럼 다룬다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변별력도 없고요, 그 두 분은. 네, 아까 뭐 SK 지원 관련해서 댓글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뭐 군대 얘기랑 뭐 3년이 지난 이야기, 3년 이상 된 이야기는 3년이요? 지양할 것 이게 아직도 유효한지 묻고 있거든요. 그 3년 지난 얘기를 왜 했습니까? 예, 쓰지 유통기한 말고. 지났어, 유통기한. 예. 관동별공 걸어- 반응이 걸어 굉장히 해주셔야죠. 좋네요 오늘. 3인국 관동별공인데 얄리얄리얄레송이 나왔어 아까. 청산별공. 아까 그래서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그거는 청산이야 이러면서. 진짜 예. 안타깝네요. 유효 기간이 지난 거는 여러분들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아까 차코치 얘기 중에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PX병 경험을 편의점 쪽에 쓸 수 없어요. 쓸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 관리했던 걸로 쓸 수도 있죠. 아, 그 PX병 서류 통한 애가 있어요, 내 학생 중에. PX병 때문에 된 게 아니야. 그거는 그럼 그렇지. 근데 PX병으로 써야 될게 없는 애는 가는 써야지. 분들이 보통 건강이 안 좋거나 그렇지. 네. 건강이 안 좋은 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안에서 뭘 써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주면 이분들이 또 군대 경험 또 슬슬 또 올라와요. 군대 경험 또 써야 돼. 야 그렇게 따지면요 통신병은 또 통신 직무를 쓴다. 아니지, 아 그건 혼자 아니지. 얘기한 거예요. 네. 그건 아니죠. 혼자만이었죠? 그건 아니죠. 김승재 흥분하셨네. 아나운서도 예전에 방송 중에 형이라 그랬어. 형 이렇게. 그렇게 안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대 경험만큼은 장교를 제외한 모든 보직, 사병 같은 경우는 절대 쓰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고 컨텐츠가 도저히 없는 애들이 있어요. PX병 하고 사시 7년, 30이야. 이런 애들 어쩔 거냐고. 쓸 수도 있죠, 부분적으로. 근데 그게 합격의 아니 정도가 그런 된다는 건 분들은 아니겠죠. 취업에 대한 본질적인 그렇죠. 걸 고민해야 돼요. 근원적인 고민 아래 글이 나와요. 취업이 물론 과연 그렇죠. 될지 안 될지 그렇죠. 자체가 7년을 묵혔으면 산삼이죠, 네. 그게. 거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네. 그 골든 타임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놓쳤죠, 골든 이미. 타임 자체를 여러분들 놓친 분들은 반드시 점검을 받으셔야 이 돼요. 와중에 질문이 하나 더. 근데 근데 네. 남자는 최근 3년이네. 군대 2년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떡하냐고 어떡해요, 진짜.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장교분인가요? 그러니까 장교분 되죠. KA209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면 자기 저희가 군번 같은데 약간 저거 아이디가요? 다이고네시스를 드릴게요. 진단을 좀 드릴 테니까 그래요.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1인 방송이라는 게 뭐죠? 나 혼자 아까 롯데 혼자 아까 롯데 혼자 나 혼자 지금, 떠드는 얘기인가? 민혁쌤께서 저 친구 도대체 누구지? 너 우리 알지? 어디 아는 사니? 친구 같은데. 알겠습니다. 서울대 그 살죠. LG 좀 한번 네, 살펴볼까요? LG 저희가 그 다음 기업이죠. LG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여기 LG 지원자들이 자소서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항목은 적잖아요. 아니요, 그거 오해입니다. 자소 준비 오해인가요?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네, 문화도 LG 적고. LG 분들은 그냥 이렇게 돌려 쓰다가 약간 보험 느낌이에요.
보험 느낌으로 치아보험 정도지 뭐. 네, 적당히. 아하 이 사람 정말 드리네. 너무 정확하잖아. 너무 정확한 달인. 비유 아닙니까, 반박할 여러분? 수 없네요.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호의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는 1,500자에서 2,000자 정도밖에 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을 들이고 쓰질 않아요. 그만큼 아까 전에 뭐 LG를 1순위로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다고 했는데 조금만 더 미리 대비한다면 자소서에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제가 수요일 방송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LG 자소서는 이분의 말씀을 참고해야 된다. 누구?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수요일 방송을 보셨던 분 이분의 말씀을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BJ 조군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BJ 조군과 함께. 여러분들이 댓글로 함께. 자, 그런데 그러면 소통하시는 자소서가 뭐 준비를 안 한다면 아무래도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그거 직무 역량에 집중하기엔 조금 늦은 거 아닌가요? 차 코치님? 일단은 그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쓸 직무 역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뭐 직업 기초 역량 뭐 홈페이지 가서 긁어오는 친구도 있고 현직자 통해 만난 친구도 있고 채용 설명회 때 뭐 담당자분이 어떤 단어 써라란 말에 그 단어만 집착해서 쓰고 그 단어에 대해서 그냥 일장 연설을 하고 대충 어디 현안 긁어다가 붙이는 최근 들어 보면은 LG의 역점 사업이라고 하는 초 프리미엄 가전 발만 대면 문이 열리는 냉장고 LG 시그니처 브랜드 올레드 TV 2.57mm 이런 단어에 집착해서 그냥 역량 갖다 붙이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그 역량을 다져왔던 경험이 있는지 그거부터 찾아보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없다면 면밀히 더 내 경험을 스프레드 해보거나 전공했던 프로젝트나 과목 위주로 새롭게 정리해봐야겠죠. 네. 자, 오늘 군대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지금 방금도 예비역들 올라왔는데 모여라. 전역 장교 출신은 군대 얘기 써도 되나요? 써도 되는지.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의외로 방송을 우리 열심히 시청해 주셨던 분들이 있네요. 지금 네. 김종우 차장님 성함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네, 김종우 차장님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LG 자소서 작성법이 나올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전역 장교분들은 당연히 쓰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골든타임이 좀 지난 케이스예요. 지금 아마 질문 주신 분들이 지난 6월 30일 날 전역한 학군당 53기 분들일 텐데 전역 예정일 때 장교 경험이 그 페이버가 있는 거지. 이미 전역을 듣기 싫을 거예요. 이런 얘기 그렇죠? 전역을 이미 한 상태라면 장교를 우대하는 전형이 거의 없습니다. 하반기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장교 채용을 상반기에만 하고 하반기에는 지금 대졸 공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다시 말해서 장교 경험을 안 쓸 수는 없죠. 장교분들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다만 내가 이공계라면 이공계 장교라면 장교 경험을 최소화시키고 그나마 그래도 기억에 남아있는 학교에서 했던 프로젝트를 쓰셔야 되고 지금 계속 질문 주시는데 DTN님이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기술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롯데 칠성음료를 생산 기술직으로 근무를 하시다 퇴사를 하셨대요. 아 생산기술직이요. 근데 다시 공채를 지원한다는데 아하. 제가 좀 다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분이 초대졸 직무예요? 생산직이라는 게 초대졸일 것 대졸 같은데, 직무이신데 조금 더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봐서 좀 추측컨대 아마 전문대나 초대졸 네. 현장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시다가 대졸 공채로 지원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필터링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서류에서. 좀 자세히 써주시면 다시 네. 진단을 해드리는데 네, 그렇죠. 아까 뭐 장교로 전역한 출신을 쓸 때 자소서 쓸 때 팁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차 코치님. 어떤 식으로 써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뭘 했다를 나열해서 곤란해요. 특히 작전 장교 하신 분들 내가 언제 때 어떻게 했고 저렇게 했고 막 이런 식의 얘기보단 실패 뒤 굳은 뭐 비 오고 땅이 굳듯이 다시 한번 또 샘솟음이 있듯이 내가 뭔가 실패했지만 나아졌던 것들 그리고 인사장교 했던 분들이 내가 애들 케어링 해주고 테이킹 케어 오브 이렇게 애들 돌봐주고 얘기 들어주고 본인이 입사 이후에 마주할 그런 고객이나 사람들이 본인이 이렇게 케어해줘야 될 사람의 연령대가 아니잖아요, 전혀. 본인이 그 상황과 목적에 맞게 오히려 해당 뭐 부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나 정책을 내부 구성이나 상관에게 어떻게 보고하고 기획하고 뭐 이런 쪽의 얘기가 그나마 더 낫겠죠. 근데 그것도 전역 예정인 분들한테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네. 민혁 쌤이 뭐 필터링 얘기해 주셨는데 뭐 네. 각 회사에서 뭐 알고 계시는 필터링 기준이 있다면 알려달라 이렇게 알고 하거든요. 있죠. 이거는 위포트 강의를 참고하십시오. 아 이건 너무나 뭘 잘 참고해야 이거는 너무 그건 너무 니들이 다 달라는 거야. 이건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이라 예, 위포트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제 강의 중에 되게 많아요. 회사별로 필터링 기준이 뭐가 있는. 대표적으로 저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강의 있어요. 삼성은 전공으로 필터링해요. 삼성은. 네. 전공.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험이라든지 프로젝트가 뛰어나도 예를 들어서 그 이공계인데 내가 산업공학과인데 아무리
뭐 물류라든지 SCN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더라도 응시 자격에 산업공학과를 뽑지 않는다라면 내가 아무리 우수한 능력이 있어도 바로 필터링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시고요. 홍보를 제가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도 저는 잘 나가요. 그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들이 있어요.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잖아요. 이게 제가 그냥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좀 검토가 필요한 컨텐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하지 마시길 좀 바랍니다. 네, 네. 자 마지막 그룹입니다. 롯데그룹인데요. 자소서 34.4%, 면접 27.9%. 큰 차이는 안 났습니다. 근데 상반기까지 자소서 합격률이 높아서 그랬겠죠? 롯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시도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제 생각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류 단계에서야 뭐 그 서류 통과율이 높을 수는 있을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는. 근데 면접까지 가서 기존에 했던 방식과 완전히 다르게 진행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면접이 네. 어쨌든 원스톱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면접 대비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지금 질문들이 전부 서류 통과에 좀 치중이 된 것 같아서 좀 제가 안타깝기는 한데 물론 여러분이 좀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실 수는 있는데 조금 더 한 발 더 뒤로 봐서 면접 때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계속 여러분들 질문을 주시는데 지금 백화점 쪽은요. 제 강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외모를 봐요. 백화점은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울을 봐봐. 그러니까 백화점은 진짜 외모, 뷰티를 본다니까요. 좋은 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이쁜지 안 이쁜지를 봐요. 이 부분은. 이거 우리 방송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는. 나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누가 하겠니? 근데 내가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되게 고집스러워 보인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는 뭐 좀 어두워 보인다라든지 이러면 아무리 저희가 말씀드린 뭐 자소서 작성법, 현장을 방문해봐라 뭐 이런 노하우를 자소서에 쓰고 인적성을 통과하더라도 면접 때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에 불합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여러분들 지금 길어야 2달입니다. 2달 동안 내가 갑자기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면접을 좀 여러분들이 유념을 한다면 은행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무작정 내가 이 회사만 가야지 이렇게 저는 좀 고집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사코치님 아까 민혁 쌤께서 뭐 이번 롯데 서류 뭐 통과가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아까 댓글에 올라왔던 게 서류에 여유를 주는 만큼 롯데 인적성이 강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롯데 L탭을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어차피 롯데 지원할 분들 정도라면 G사트나 HM에서 기본적으로 풀면서 좀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아직 문제집을 사지 못했거나 문제가 어떤지를 모르는 분이 해주신 질문 같아요. 당연히 타사 인적성을 대비하시든 L탭부터 푸시든 푸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뭐 지금 여러분들이 자소서 위주로 많이 관여도가 높아 있을 텐데 10월 넘어가면 결국 면접이거든요. 모든 게임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안 해두고 본인이 하루에 단 하루라도 단 1분이라도 본인 얼굴을 보면서 말을 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그러니까 캐치를 저런 해야 질문을 돼요. 주신 분들이 문제예요. CPS님 같은 경우에 롯데백화점을 지원할 건데 질문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수학과 경제학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자기 전공 그러니까 적어놓고 전공이 작곡가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쁘면. 외모가 내가 좀 더 호감 있고 매력적인 인상이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백화점 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듣지 않으려 모든 회사가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백화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왜냐면은 가장 구매력이 왕성한 쪽이거든요. 백화점이. 백화점 매출의 상위 10%가 전체 매출의 90%에 해당이 돼요. 그만큼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좀 더 세련되고 이런 분들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질문을 주시기에 앞서서 내가 그런 인상이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좀 먼저 점검을 그렇죠. 그리고 하셔야 저분은 된다는 전형적인 얘기예요. 백화점 샤이 지원자. 샤이 지원자. 그러니까 견적 보는 거죠. 간헐적으로 내가 될까 안 될까를 보는 식인데 저런 질문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과감하게 지원을 하세요. 네. 명확하게 전공 무언이라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비유의 달인과 그리고 버럭의 달인 두 분과 함께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다, 방송 네. 재미있다라고 댓글 올려주신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벌써 방송을 시작한 지 54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런. 자, 처음부터 방송을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유엔캐스터가 다시 보기 방법 알려줍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일단 민혁 쌤께서 백화점은 예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 친구가 전 체육과를 나왔는데 백화점에
입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그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디 백화점이에요? 롯데백화점. 롯데. 제 말이 맞죠? 170의 아주 늘씬한 키에 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2017년 SK, LG, 롯데그룹 하반기 공채, 이번 공채에서 멋진 홈런을 날리실 분은 누가 있을지 지금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앞에 놓치신 분들은요, 저희는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잡정보센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잡코리아 보이는 취업 그리고 유튜브에서 잡정보센터 어벤져스 특집을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금요 스페셜 많이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런 네.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만큼 정말 재밌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민혁 쌤부터. 3대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제 생각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LG입니다. 직무 채용 위주로 하고 있고 LG. 그리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고 선호도가 세계 회사적인 그래도 조금 떨어지니까 다른 회사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략한다면 저는 LG 쪽을 노려보시고 문과분들 무분별하게 롯데 쪽 그냥 지원하시는 그런 시간 낭비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차코씨님도. 네, 학점이 낮은 이공계 친구들 LG 지원은 좀 고려의 우선순위에서 좀 낮춰주시고요. SK 자소서 어렵지 않으니까 미리미리 작성하는 글감 준비해 주시고 롯데는 뭐 하이마트나 코리아 세븐과 같이 여러분 진입 장벽이 낮을수록 전쟁은 더 치열하잖아요. 그냥 다 같이 칼 들고 싸우는 격밖에 안 되니까 면밀히 검토하래 내 정확한 위치와 상황에 맞게 지원 그리고 면접 대비까지 놓치지 않는 나머지 보름 올 남은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쌤들 일단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